영화 파묘를 어저께 봤는데요. 저는 그 내용이 자세히 모르고 요즘에 어떤 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걸 자세히 모르고 그냥 저는 영화 광이거든요. 영화 1등 한다고 그러길래 어떤 영화인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제가 도중에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철칙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고서는 응징을 합니다. 웬만해서 응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영화를 저따구로 만들었지. 그 작품성이 형편없을 때 응징을 하고 나옵니다. 10,000원이고 15,000원이고 돈이 아깝지만은 영화 티켓이 아깝지만 제 시간이 더 아까우니까 영화 2시간 보통 하잖아요. 1시간 딱 봤을 때 나머지 1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티켓 값을 내가 버리더라도 이 영화는 내가 응징한다고 그러고 나와버려요. 우리 와이프 손잡고 나와버리는데 파묘도 보고 나와버렸습니다. 완성도가 없을 때도 나와버리지만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를 봐도 너무나 저거는 의도가 보일 때 있잖아요. 속이 빤히 보일 때. 그럴 때도 나와버리고요. 그런데 파묘는 두 가지 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망한 게 어떻게 저따구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1등을 하지? 어떻게 벌써 500만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더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이게 좌파들의 분풀이구나. 이거를 영화 보고 나온 다음에 알았어요. 영화 보고 들어갈 때는 몰랐고 영화 보는 도중에도 몰랐어요. 왜 이게 흥행이 되지? 몰랐는데 단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이 무당이라든지 이거 좋아하나? 그리고 이런 잡신 이런 거 있잖아요. 유령과의 싸우고 이런 걸 좋아하나? 그래서 이런 게 히트치나?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나오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분풀이를 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건국전쟁이 100만 넘어가고 돌풍을 일으키잖아요. 이승만 재평가가 일어나고 김구가 지금 김구에 몰랐던 거 자기네들은 영웅시했던 게 이제 김구 쭉 내려와서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DJ까지 쭉 최근에 이재명까지 범죄자까지. 근데 이승만의 재평가에 그냥 부글부글 끓었던 거예요. 좌파가. 자기들이 말하자 해부를 친 것 같이 쪽팔림을 노출시킨 거. 근데 분노가 끓고 있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직접 공격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100년 전쟁에서 그렇게 이승만을 폄훼하고 그렇게 몰았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다시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 못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친일파다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런승만이다 6.25 때 도망갔다 이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도 실지 영상과 실지 사진과 실지 자료로 영화를 딱 만들어 그걸 보고서는 공격을 못하니까 그 분풀이를 어디서 하냐? 파묘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파묘는요 보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열만 받습니다. 스트레스에 안 좋아요. 건강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를 말하자면 처단하는 이런데 묘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전 친일파 악령까지 싹 복수를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좌파들이 100년 전쟁으로 자기들이 100년 전쟁 다큐로 이승만은 깔아뭉갰는데 건국전쟁으로 이승만이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 공격거리가 없는데 파묘로 친일파의 무덤을 파헤치는 영화 대리만족을 시키고 이거 흥행을 시키자. 그래서 좌파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좌파들이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DJ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DJ 영화는 거기는 흥미를 못 느낀 거예요. DJ에 대해서도 좌파들도 크게 그렇게 애착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이제 떨어졌어요. 이승만의 대척점에서 내세우기는 저네들도 아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를. 그래서 별로 안 갔어. DJ 영화가 참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파면은 친일파 무덤을 파헤치는 거니까 옳다구나 이거다. 이승만에 대한 복수는 이걸로 하자. 그리고 이걸 그냥 죽기 살기로 이놈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흥행이 돌풍이 일어나는데 첫째 영화적인 작품성 이런 것도요 문제가 많은 영화고요. 제가 그래도 영화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오바이트 나옵니다. 기독교 신자들 절대 가면은요 큰일 나요. 가지 마세요. 제가 응징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제가 그래도 뜨거운 신앙심은 없지만 그래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나오면서 복도에서 속으로. 그러면서
응징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아주 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게 이제 요것들이 교묘한 주인공들 이름을 그 안에 상덕, 영근, 화림, 봉길 이런 이름을 쓰는데 요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추켜 세우면서 친일파를 이제 단죄하는데 묘를 파헤치고 막 끔찍한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0301 이게 3.1절 아닙니까? 야, 독립운동은 니네 좌파만 한 줄 알아 이놈들아. 독립운동 한 사람들 이름들 봐봐. 도둑놈들아.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친일파가 많았냐? 김일성이 그 초대 내각에 친일파가 많았냐? 김일성이 친일파가 훨씬 많았어, 이놈아. 알고도 떠들어. 그리고 3.1절, 3.1운동 하는데 우파들이 얼마나 많았고, 이놈들아 나라 되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3.1절 때 광화문에 모인 우파 시민들 못 봤어? 저도 나가서 연단에 섰잖아요. 3.1절 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추운 날씨에 엊그저께 굉장히 추웠어요. 그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으로 3.1절이 뭐 니들이 3.1운동이 니들이 줄 알아? 이 도둑놈들아? 아주 내다바이를 쳐도요 역사를 내다바이들 쳐요. 그리고 차량 번호를 301 이렇게 3.1절 연상하게 하고 자기들은 무슨 만세운동에 앞장선 것처럼, 그리고 우파는 무슨 뭐 다 친일파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 다음에 차량 번호 또 하나는 1945 이게 광복한 해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들을 막 이렇게 정당화시켜요. 야, 광복한 거 왜 좌파들만 기뻐했어? 우파들은 광복한 거 안 기뻐했어? 도둑놈들. 니들이 이놈들아, 이 미친놈들. 그래서 이렇게 건국전쟁 흥행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파묘가 지금 그 엉망진창인 그 영화를 흥행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보시면 오바이트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김덕영 감독도 그렇게 생각해서 글을 썼나 봅니다. 그 기사가 또 나오네요. 파묘가 좌파 영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또 무슨 역사 강사가 또 무슨 김덕영 감독을 또 공격하고 이랬대네요. 하여튼 이 역사 강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제가 그 뽕평에서 얘기했죠. 70-80% 이상은 좌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공을 선택할 때요, 뭐 자기의 그 향, 성격, 그 다음에 부모들로부터 받은 가정교육, 그럼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역사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한풀이 역사를 뒤집라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학계가 좌파가 많고 그쪽으로 좌파 성향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우파들은 이제 뭐 좀 이 성장에 방점을 두니까 뭐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과학 기술 쪽에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물리학을 발전시키겠다, 아니면 의사 내가 치료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 이런데 좌파들은 어떻게든지 한풀이의 DNA가 있거든.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난도질을 한번 쳐볼까, 내가 이놈의 우파의 역사를 내가 한번 지워보고 좌파의 역사를 들춰낼까. 그런 거 아니면 그전에는 이제 법대 많이 갔죠. 그래서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저놈들을 내가 아주 때려잡아볼까. 그 다음에 경찰에도 좌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한풀이 하는 직업에 많이 이제 그 전공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역사학계가 좌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게 또 전교조가 그 선생들, 역사, 국사 뭐 이런 세계사 이런 강의하는 선생들 주축이 돼서 전교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또 역사 강사들이 건국전쟁을 폄하하면서 파묘를 또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단체 관람들을 간다고 그래요. 또 파묘가. 이야, 절대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건국전쟁 한 번 더 보시고요. 이승만 영화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건 또 다른 임동진 배우님의 그 이승만 역할이 또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오바이트 나와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1시간 만에 저 나왔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는 시작해서 한 5분 만에 나오려고 그랬대요. 근데 저 때문에 제가 워낙 영화 광이니까 꾹 참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보고 눈 감았다 떴다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나쁜 놈들. 분풀이 하냐? 분풀이 한다고 뭐 될 것 같아? 사실이 있는 거야, 임마. 그 다음에 기독교 하나님이 있는 거고, 이놈들아. 악령들이 뭐 어떻게
한풀에서 묘를 파헤치고 무슨 뭐 하면은 너희들이 좀 기분이 좀 좋아져? 토독놈 같아. 그리고요,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을 구글에서 그 AI로 했더니 흑인으로 나왔어요. 이게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미국은 구글 CEO 지금 퇴출하라 난리예요. 퇴출 위기에 몰렸어요. 단지 이 실수로 AI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로 이게 흑인이 나왔어요. 흑인도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대통령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했다고 해서 구글 CEO가 누굽니까? 구글이 세계 최고의 회사예요. 그거 퇴출시키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지도 퇴출 위기 감당한대요. CEO도.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단민족 국가에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나라가 되는 그 애국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국 대통령을 단지 실수로 얼굴 색깔 바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능지처참을 하잖아요. 건국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심지어는 무슨 어린 여학생을 걸로 순전히 가짜로 그 전쟁태 도망간 걸로 몰고 순전히 친일파로 몰고 이렇게 억지로 막 역사를 왜곡해서 몰잖아요. 만약에 미국에서 그랬다면은 여기 CEO 퇴출 위기죠. 만약에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그랬다면 그런 놈과 그런 당은요 총 맞아 뒤져요. 다 죽어 그냥. CEO 퇴출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 이거 실수로 저 얼굴 색깔 검게 나왔다고 CEO가 퇴출인데 우리로 말하면 삼성 CEO가 퇴출되는 건데 구글 CEO예요. 아유 거기 조지 워싱턴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능멸했다가는 그건 나는 미국에서 죽겠다고 각오한 거예요. 그건. 죽겠다고 각오해. 총 맞아 뒤질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미국이고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이에요. 그게 미국을 최고로 만드는 거고. 이 좌파, 거긴 좌파가 없는 줄 알아요? 거기도 민주당 좌파 많지. 근데 그냥 나름대로 합리적인 좌파. 바이든도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 좌파는 이게 좌파도 아니고 주사파. 주체 사상을 따르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을 따르는 놈들이에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호남 사람들도 속은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지? 이게 그전에는 그래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문재인서부터 이게 심해된 거예요. 문재인 5년 동안의 역사 왜곡하고 좌파로서 우파 역사,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벌인 듯이. 이재명으로 와서는 아주 더 지독해진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어요? 저것들은 영화로도 한풀이 하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건국전쟁 한 번씩 더 봅시다. 네, 밤에 보지 마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오면서 완전히 컨디션이 완전히 뒷목 땡기고요. 바짝바짝 마르고 벌렁벌렁 뛰고 머리도 어지럽고요. 이빨도 아프더라고, 이빨도. 그랬어요. 그 영화 보고. 보지 마세요.